그 단락 있잖아. 이렇게 제가 요즘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저 여자친구 생겼다고 이런 그거를 여자친구한테 보여주니까 완전 좋아하더라고. 엄청 웃더라고. 대놓고 다음엔 매장 홍보까지 해달라고 이제 아주 한수 더 뜨더라고. 하면 되죠 뭐. 할 수 있지. 삼성역 준호 헤어입니다. 아무튼 안녕하세요. 야바코치 김동욱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지호 캐스터 없이 혼자서 이렇게 또 구구절절 오늘 이야기거리가 참 많아요. 일단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제가 계명을 했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한 기명을 왜 했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있었는데 이게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아마추어 선수. 자, 광주진흥고등학교 이륙. 이름 진짜 특이해. 이륙하라. 네, 이런 의미로 지었다고 하죠. 그죠? 맞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준석이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 이륙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원래 무협지 이런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륙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 이름은 안 된다. 어떻게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했겠지. 이건 장난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준석으로 지었는데 이제 이준석 선수가 계속 뭔가 잘 안 풀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서 얘기를 했겠지. 아버지가 또 계속 속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야. 자기의 그 무협지에 우리 아들을 거의 캐릭터화를 시켜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번 기회로 이제 이륙으로 개명을 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개명을 할 때 사건이 있었지. 저는 이제 얼굴을 맞았어요. 저는 딱 얼굴 맞고 1년 동안 쉬면서 그냥 TV만 보면서 지내고 있는데 TV에 그 개명 특집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리틀 텔레비전 뭐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어떤 개명 전문 이제 장명소 그 아줌마가 나와서 개명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절대 이름에 쓰지 말아야 될 이름이 그 한자 그게 발글명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 이제 동력동의 발글명 동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보고 있는데 이거 이름 쓰면 안 되는 이름이라고? 그래? 한 번도 개명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다가 처음으로 개명이라는 생각을 해봤지. 그때 사실 뭐 야구를 잘해야지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이름 바꾸고 싶었어요. 사실 동명이라는 이름이 항상 마음에 안 들었거든. 뭔가 입에 안 감겼어요. 동명.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그냥 대놓고 부모님한테 나 개명한다. 거의 통보. 제가 부모님한테 그런 생각 1도 안 했는데 내가 통보를 해서 저는 이름을 바꿨거든요. 동욱으로. 그래서 저 그 전에 이름 동명을 이제 제 반려견 이제 우리 동명이한테 줬죠. 그래서 아직도 저를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은 저를 동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약간 이런 웃긴 이야기 동명아 이렇게 부르면 이제 걔하고 같이 쳐다보는 저하고. 근데 이게 프로야구에서 개명을 한 선수들이 진짜 많잖아. 근데 개명을 하면 신기하게 잘 되는 선수가 진짜 많았어 그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명을 하면서 개명을 하면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개명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이 개명을 하기 전에 벌써 그 마음가짐이 사람을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거든요. 개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전환점을 갖겠다. 뭔가 이 생각이 바뀌어 있는 시점에서 개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뭐 많잖아. 손아섭 선수. 그리고 지금 KT의 배정대 선수. 그리고 지금 LG 트윈스 전민수. 예전에 전동수 선수였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야구 잘하다가 전설의 전동수 프로 가서 맨날 이제 하다가 이제 전민수로 바꾸고 나서 이제 또 1군에서 다시 야구하고 더 있지. 사실 뭐 해보면 더 많을 거예요. 또 누구야? 그렇지. 엄청 많네. 슈퍼스타들. 근데 분명한 건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뭐 개명을 해서 야구 잘한다? 사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사실 미신이잖아. 그거 말고 개명을 할 정도로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 확실한 그런 게 있을 때 이게 사람이 이름을 바꾸니까 이름 소중하잖아 사실. 그런 마음가짐? 그렇지.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뭔가 자기가 이렇게 되게 오래 붙잡고 있는 뭔가를 좀 내려놓는다는 그런. 진짜 사람이 바뀌기 쉽지 않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게 거의 이름이 아닐까. 평생 불리던 이름이 바뀌는 거니까.
그 정도 마음가짐. 뭐 어찌됐건 지금 광주진흥고등학교 26이라는 선수 이름처럼 이렇게 쫙 지금 밑에 있었지만 이제 쫙 이륙해가지고 저기 대기권 돌파해가지고 우주까지 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메이저리그 이야기. 저는 미국 얘기가 참 좋아. 참, 무엇을 생각해도 우리 기준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얘네들을 해줘서. 메이저리그 12세 소년들 착취. 야, 근데 이거 기사 제목이 너무 세다. 12세 소년들 착취. 메이저리그는 이제 육성을 위해서 도미니카나 이런 남미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렇지. 네. 모든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팀들이 도미니카에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죠. 산하에 아예 거기서 리그를 하잖아. 네. 그런 팀들끼리 같이. 도미니카 선수들 탐나지. 네. 거의 사람이 아닌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이제 육성을 하는 거네, 그러면. 그렇지. 이게 아마 분명히 메이저리그는 무조건 자본주의라서 그 싼 맛에 걔네들을 키우는 느낌일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이것도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갈 선수. 또 어쩔 수 없이 뭐 못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못하잖아요. 그런 선수들. 이거에 대한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착취일 수 있죠. 예, 12살 된 아이를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위 말해 양육을 시키는 거니까 이제 좀 더 보편적인 인권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좀 학교도 가야 되고 다양한 어떤 그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나이에 너무 이렇게 야구만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좀 있죠. 야, 이게 딱 전형적인 그 미국의 그건 것 같아. 돈 없는 나라 그 선수들을 능력치는 확실히 있는 건 검증이 돼 있잖아요. 이 흑인들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데 전형적인 이 자본주의의 모습이네, 이게 딱. 그죠? 자원의 뭐 착취라는 표현은 나쁘지만 자본주의가 결국은 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물질적인 뭐 광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과 별 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물 캐내가서 너희 나라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잘 사는 건 자본주의 나라가 잘 사는 거고 사장님이 원래 잘 살지. 직원이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또 아마 야구계를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야구계가 토대가 튼실해야 프로도 이제 영속적인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릴 텐데 이렇게 되면은 자원이 고갈되겠죠. 도미니카 리그가 그러면은 활성화가 안 되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도미니카 리그가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마야구 선수들이 다 프로가 돼버리는 거죠. 나이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근데 궁금한 게 축구 쪽은 어때요? 혹시 아시나? 축구는 유럽 이런 데는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하잖아. 팀 소속으로. 이승우 뭐 이강인 선수 다 그런 식으로 유소팜에 들어가서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도미니카는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이게 착취다 뭐다라고 사실 단정짓기가 좀 어려운 게 유럽 같은 경우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승우 선수 뭐 수업 받는 모습들도 나왔었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커리큘럼을 다 소화를 하죠. 네, 한 중학교 레벨까지는 다 해요. 여기도 그런 걸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것도 16세 이상만 가능한 거죠. 마이너리그 계약도. 이게 현실판 노예 계약이네. 다 열심히 야구 선수를 육성해서 이제 엄청난 이 피지컬을 가진 도미니카 선수들을 육성하는. 요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피겨도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과외 선생님이 따라다니세요. 이 어린 선수들을. 그래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최소한의 그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겨라든지 뭐 이렇게 빙상 종목들이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얘기가 이런 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개인 종목들이 더 심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참 그죠? 그렇죠. 어차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도 학습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어른이 혹은 환경이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USA 투데이의 폭로는 그래서 조금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예, 맞아요. 이게 근데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인데 김연아 선수도 분명히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올인하는 교육. 그러면서 세계 1등이 됐잖아요. 근데 김연아는 진짜 김연아잖아,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그 1등 한 명 키워내겠다고 나머지 99명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교육받아도 1등 한 명은 크지만 나머지 99명은 갈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방향이 아닌가. 분명 뭐 잘 되는 선수는 이런 교육으로, 이 도미니카 선수 분명히 여기서도 아카데미 안에서도 야구 능력치가 좋은 어떤 누군가는 메이저리그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선수들은 이도 저도 아닐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 사실 뭐 도미니카 얘기해서 우리를 이제 좀 비추어 봐야 되는데 그 USA 투데이 기자가 우리나라 야구를 참관 와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야구를 좀 봤으면 비슷한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맞아. 여기는 우리나라, 여기 아카데미인데, 우리나라 학교가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애들을 조지잖아. 네, 그래서, 뭐, 잘 되는 뭐, 강백호, 뭐, 이정우 선수가 있는가 하면, 진짜 나중에 성인 됐는데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김동욱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야구 그만두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이거는 진짜 지금 부모님들도 좀 아셔야 돼. 이게 진짜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야구 잘했어요. 근데 야구 잘했는데도 나오고 나니까 제가 그거 느꼈던 게 딱 이게 박탈감. 진짜 제가 야구선수 유니폼을 벗으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막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 그래서 미국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국 내 드래프트라든가 국제유망주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고졸 선수들은 학비 지원 제도가 있죠. 네. 고졸 선수가 만약에 보통 계약 기간이 보통 6년인데 6년 지나서 뭐 더 이후에 축구로 계약을 해서 마이너리그를 뭐 계속 뛰든가 아니면 메이저리그 승격되거나 하지 못하고 팀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네, 대학 학비를 뭐 서울대학을 가든 뭐 본인이 원하는 하버드 대학을 가든 학비가 얼마든지 간에 그 금액을 2년 근데 안에 메이저리그는 확실히 복지는 진짜 좋아요. 이게 야구선수 메이저리그에 등록돼 있는 그 회차? 뭐, 연차? 뭐 이런 거대로 은퇴하고 나면 그게 있어요. 연금처럼. 이게. 은퇴 선수들한테 매년 그 정도의 그 보상을 해줘요.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금액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선수가 그만두고 나도 뭔가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거 약간 있긴 해요. 은퇴선수협회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김동욱 코치도 받지 않나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있어요. 저 처음으로 받았어요. 아니야. 은퇴선수 이건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건 받았지. 초상권. 네, 초상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협이 만들어낸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뭐 갑자기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 뭐 그런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투쟁의 과정이 있었고 사실 메이저리그는 노조가 상당히 세고 메이저리그는 그리고 심판 노조도 상당히 세고 그래서 뭐 노조가 세기 때문에 뭐 이번 코로나 그 전국처럼 뭐 리그가 다시 재개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권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걸 얻기 위한 노력들을 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 야구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노동조합은 아니야. 기승전 우리 야구 협동조합. 네. 야구계 필요하지만 뭐였지? 뭐였죠 대표님? 없는 것. 필요하지만 없는 것들을 이제 하는 맞아 기승전 홍보를 갑자기 우리 야구 협동조합. 네. 조합원 가입을 해주세요.
야구계에 필요하지만 없는 것들을 하는, 이 아직 우리가 참 미미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움직임이 이 어려운 야구, 아마야구 이거에 큰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건 이 도미니카 아카데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 이거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 삼성 라이온즈 이제 허삼영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김지찬 선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미안하다, 뭐 그 미안한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한창 경기 많이 뛰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될 나이에 자기가 필요해서 1군에서 쓰고 있어서 선수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사실 저는 이게 참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인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예,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오지랖이라 그러지, 하지 않아도 될 걱정. 김지찬 선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지찬 선수를 처음 봤을 때 작년 이제 청소년 대표 중계를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 이 고등학생의 선수의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가 작아서 더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이 선수는 확실한 정립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똑똑한 것 같아. 일단 만나서 얘기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내가 감독이면 무조건 쓴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근데 이제 삼성에 가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삼성 라이온즈 엔트리를 딱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거든, 분석. 삼성 라이온즈 들어가면 이 선수는 무조건 백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제 주전 선수, 내야수, 나다닥 무조건 있어야 될 내야수 몇 명. 그럼 이제 백업으로 있어야 될 선수, 거기에 누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김지찬 선수와 비등되는 선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쓰기에. 그럼 당연히 1군에 있어야 될 선수예요. 그러니까 허삼영 감독님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착하신 분이라서 지금 나이에 뭐 경험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루에 뭐 타석도 4타석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1군에서 하는 것도 사실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메이저리그가 루키 거치고 싱글 뭐 거치고 트리플 뭐 어디 거치고 이렇게 메이저리그 오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선수를 만들어 놓고 메이저리그로 올리잖아. 그런 과정인데, 김지찬 선수는 지금 우리나라 KBO에서 뛸 수 있어요. 지금 그거를 결과로 보여주잖아. 2할 지금 그렇게 뛰고 있는데 2할 후반대 치고 있으면서 나보다 여기 훨씬 잘해. 네.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잘해. 안타 훨씬 잘 치고, 네. 올해 이렇게 끝내면 진짜 어마어마한, 뭐라 해야 될까, 선수인 거지. 연봉도 많이 줘야 돼, 이런 선수들은. 뭐 외야도 하더만 요즘은. 다 해요, 꾸준히 일을. 팀 입장에서는 거의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인 거지. 옛날 어렸을 때 김상수는 뭐 주전이었으니까 뭐 약간 다르긴 한데, 상수 이후에 그런 내야수, 삼성에서는 진짜 너무 반갑지. 예쁘죠. 지금 삼성에 있는 선배들도 엄청 예쁠 거예요. 뭐 그래서 허삼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안 해도 될 걱정이다. 지금 김지찬 선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할 거고, 진짜 이거보다 좋은 경험은 없고, 또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경험 없다 하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닌, 김지찬 선수는 지금 준비가 돼 있어. 1군에서 충분히 백업으로 할 수 있어. 도루도 뭐 곧잘 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올해 삼성이 지금 이제 투수진이 원체 좋아가지고 지금 가을 야구를 할까 말까까지 지금 하잖아요. 거기에 가을 야구까지 한다. 이러면 이 선수는 그 나이 또래 어느 선수보다 경험치가 쌓이겠지? 그럼 내년에 이제 또 내후년에 이제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 김상수 또 누구냐 근데 너무 어린가? 상수랑 이학주? 아무튼 이 선수들을 밀어낼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이 허삼영 감독의 얘기가 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말에 대한 얘기와 허삼영 감독의 미안하다는 말과 약간 좀 결이 다른 아마추어 야구 감독이 그렇죠. 하신 인터뷰가 있었죠. 약간 결이 다른데, 이 소신 발언, 약간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경주고등학교 감독님, 이제 저하고도 인연이 있죠.
김용국 감독님. 네, 저 삼성 라이온즈 신인 때부터 만나고 헤어졌다가 KT에서 또 만나고.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 아예 안 좋은 기억은 없어요. 김용국 코치님은 이제 지금은 감독님이지 엄청 이제 너무 재밌으시고 야구 이제 구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프로야구 코치가 몇 년이에요 지금. 엄청난 구력을 가진 분이라서. 코치로 오라면 갈 거야? 저는 안 가죠. 네. 저 근데 이 야구 그만두고 이제 여자친구랑 제가 놀러 갈 땐가 언제 한번 고속도로에서 만났어요. 이것도 인연이지. 네, 고속도로에서 만난 거예요. 저 야구 그만두고 한창 레슨 코치로서 제가 막 한창 활동할 때 그러면서 이제 그 딱 만났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 너? 네, 김용 감독님. 요즘 뭐 하고 지내 너? 그때 똥맹이도 같이 있었다. 이 개새끼 뭔데?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지. 아, 저 요즘 레슨 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래 뭐 사는 건 괜찮냐고. 코치가 필요했나? 그때 저한테 그래 얼마 버냐고. 약간 이렇게 언질을 하더라고. 지금 경주고등학교 감독이 아무튼 김용국 감독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지고 나서 뭐 요번 사태로 인해서 뭐 엔트리 뭐 등등등 뭐 사실 지금 변명하기에 너무 최적의 조건이잖아. 어느 누구나 졌을 때 변명하기 최고의 조건이에요. 뭐 변명 갖다 붙이기 너무 많아. 코로나 뭐 이거 페이스 조절 힘들었다. 뭐 등등 뭐 관중이 없어서 흥이 안 난다. 뭐 등등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김용훈 감독님이 그냥 진 거라고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기사에서. 속으로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발언 자체가 이게 우리 야구계에도 이런 발언을 진짜 소식껏 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네, 사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고 선수들도 이 변명은 이거 선수뿐만 아니고 이거는 어느 집단에 가도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변명을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김동욱이었지. 김동욱 어렸을 때 이제 김동명 시절에 저는 변명의 아이콘이었어요. 왜 기회를 안 줘? 왜 1군 올라가서 몇 타석 치고 내려보내? 했던 변명 너무 많다. 그냥 뭐 셀 수 없어. 다 변명이었어요. 제가 이제 개명을 하고 나서는 변명을 1도 안 하는 게 너무 과거에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개명하고 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1년에 한 타석 주면 내가 그 한 타석에 무조건 잡아낸다. 네, 약간 그런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이제 개명하고 나서. 우리 아까 개명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스크린을 쳤는데 성모 코치님이 왔어요. 예, 그 코치님 오자마자 막 허리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뭐 어제 뭘 했다. 벌써 뭐 다 깔아놓더라고. 꼴찌했어. 그러니까 다 깔아놓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소신껏 나의 실력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용기거든 사실. 고스란히 선수들이 이런 어른들을 본단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이걸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자꾸 평소에 본인이 뭔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선수들이 그걸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이 플레이 하기 전에 오늘 뭐 어쩌다 저떴다 막 이런다고. 못하고 나면 또 이랬다 저랬다. 자, 그런 선수가 되지 않게 현실을 딱 냉정하게 보고 이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뭘 하기 전에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건 하고 나서의 결과를 벌써 예견한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김용국 이제 예전에 저한테 코치님이죠. 용국 코치님, 용국쌤 멋있네. 예, 좋은 아마추어 지도자님이 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들 이거는 변명인가?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너는 그냥 넌 잘했어. 그냥 제가 그거 못 잡아서 그런 거야. 라든가 뭐 그때 뭐 심판이 뭐 이렇게 불어줬으면 되는 건데 손 안 올라가서 그런 거지. 너는 그냥 할 만큼 했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들어보면 뭐 타당한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런 얘기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요번에 제가 학생들, 이제 학문사역이 제 학생들이 게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잡아줘가지고 제가 뭐 어땠다, 저땠다. 근데 그 나이 땐 당연히 그래요. 성인도 그래. 성인도 프로에 게임을 하면, 스트라이크가 아닌데 잡아주면 이거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아요. 그럼 변명의 거리가 생겼잖아, 벌써. 내가 이 타석에 실패했을 때, 그거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했다. 다 사실 주위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에 인정은 했어. 근데 저는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거 하나에 빠지지 말고 분명히 그 타석에서 실투가 있었을 거다. 그거 잡아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고 내가 이거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에 빠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빠진 거 잡아준 거. 그거 말고 그 전에 스트라이크는 3개니까 그 전에 들어왔던 그걸 잡아내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게 위로일 수 있는데 그것도 그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동우가 예를 들어서 그거 너무 아깝다. 심판이 왜 잡아줬냐. 근데 우리 그거 말고 2구째 혹은 마지막에 너가 파울 쳤던 그 볼은 그거 인플레이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앞으로는 그거 인플레이 잡으려고 준비를 하자.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명확한 목표, 약간 이런 걸 잡아주는 게 선수한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좀 얘기라서 냉철할 수 있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진짜 위로고. 네, 그렇습니다. 이야, 요번에 그 오승환 그 400세이브 보셨나? 저는 중계는 못 봤고 이제 떠들썩 하더만요. SNS도 그렇고 네이버 기사도 다 오승환 얘기였어요. 승환 형 얘기가. 와, 근데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소름이 돋는 거야. 막 쫙.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봤던 오승환 형. 근데 얼굴도 안 늙었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막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요. 그 위풍당당하게 등장해서 물론 초구에 빵 맞고 이러기 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막아내고 첫 등판 그리고 이제 세이브도 했잖아요. 그 며칠 후에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세레모니 딱 민호 형하고 같이 딱 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괜히 멋있더라고. 이렇게 스타의 모습을 다시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 누군가 진짜 뚝심 있는 진짜 그 제대로 된 기둥 선배 이게 들어왔고 지금 또 삼성의 젊은 이제 팔 생생해가지고 150 던지는 투수들이 많잖아요. 사실 지금 삼성 타격이 안 좋아요. 근데 삼성 투수로 예전에 왕조 시절의 그 모습 우리가 계속 거듭 얘기했던 150 불펜 지금 삼성이 많잖아요. 삼성이 지금 거의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삼성이 중위권 싸움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올 시즌에. 무조건 하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중위권 싸움을 하네. 역시 이제 투수 노름,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결국 타자를 이겨내는 투수들이 지금 삼성에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나온 거지. 정현욱 코치님이 회자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런 등등 얘기. 근데 정현욱 코치님 대단한 게 없더라고. 그냥 세게 던져라. 없어. 세게 던져 그냥. 이런 얘기. 이게 약간 제 지론하고 같잖아. 캐치볼도 세게. 네, 캐치볼도 세게. 그러니까 일단 직구가 더 얘기하면 직구가 없으면 못 이겨요. 이거는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두 게임은 변화구로 속여가지고 이길 수 있어. 빌빌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잖아.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잘 되는 거 하루 이틀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나 안단 말이에요. 안 속아요, 나중에는. 지금 그 발언은 그 유희관 선수나 허윤동 선수를 비난하는 건가요? 자, 저는 여기서 분명한 건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선수들은 대단한 선수인 거예요. 자기가 150을 못 던지는 거 알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걷잖아요. 이 메타인지지 이게. 자기의 최고의 구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유희관도. 그 엄청난 제구. 그 제구가 없었으면 사실 프로야구 있지도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 약간 번외의 얘기인데 아마추어 코치 감독들이 모든 선수들에게 유희관 이런 선수만 거론해요. 유희관 봐라. 유희관. 유희관 말고 또 누구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유희관 말고 누가 있어? 그렇게 잘 이렇게 뭐 10승 이상 하는 이렇게 탁탁탁 호너워크하는 선수가. 그러니까 뭐 있겠지. 근데 아니, 이 얘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매덕스를 봐라. 역시 투수는 제구다. 아니, 미국 메이저드 평론가가 그럼 매덕스 말고 또 누가 있냐? 그런 얘기를 또 반박을 했어.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선수들이 진짜 직구, 자기가 가진 최고의 직구를 한가운데다가 마음대로 꽂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메카닉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뭐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쪽에 물어보니까 정말 뭐 정현우 코치님도 어디 가서 그냥 다 말씀하신데 이게 비밀이 아니니까 특별한 게 없다. 그냥 세게 정현우 코치님도 뜻을 항상 품고 있다는 거지 투수가. 네. 강한 페스트볼을 던진다. 정현우 코치님 제가 선수 시절 같이 했잖아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제 진짜 힘은 엄청 좋은데 감각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직구가 좋잖아요. 그 직구를 극대화했단 말이에요. 변화구 뭐 이런 거 개발 안 하고 그냥 커브가 있긴 했는데 뭐 포크볼도 뭐 있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냥 직구로 일단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타자를 압도하는. 근데 이제 뭐 투수 얘기도 아까 우리가 빌빌 꼬우는 얘기 했지만 지도자들이 자꾸 그런 얘기만 한다. 근데 타자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제 학생 중에 이제 모 학교 이제 감독이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강진선 선수 치는 거 보고 배워라. 요즘 강진선 선수가 노스텝으로 지금 엄청난 기록을 세우잖아요. 타율 지금 막 4할 오픈때 치고 있더만. 그래서 강진선 선수처럼 쳐야 된다고 이제 애한테 봐라. 막 이렇게 했대요. 저는 그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강백호는? 그럼 뭐 김하성은? 왜 얘기 안 하냐 이거지. 강진성 선수처럼 노스텝으로 치는 선수가 많을까요? 로테이션을 해서 치는 선수가 많을까요? 로테이션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도자들이 그거는 퍽 빼고 그 노스텝으로 치는 김태균, 저 누구냐? 강진성. 우리나라에 몇 명 있냐? 이 노스텝이. 2명. 뭐 기억도 안 난다. 예전에 박한희 선수 선배. 뭐 몇 명 있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다 다리 들어서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런 걸 좀 빼서 얘기한다는 거지. 삼성의 불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타자를 압도하겠죠? 당연히 성적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아마추어 이제 학부형들 혹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거를 확실히 이제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나중에 돼서 쓸 수 있는 길인가. 빌비 꼬우는 걸로는 못 이겨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프로를 가면 매년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매년 강백호가 나와요. 강백호 다음에 박주홍이 있었죠. 김대한이 있었죠. 김대한 선수 다음에 박주홍이 있죠. 그러니까 매년 강백호가 있어요. 거기서 적응하고 못하고의 차이인 거지. 또 올해도 강백호가 있고 내년에도 강백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1%에서 이기려면 센 놈끼리 붙는다는 거지. 그러면 센 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삼성이 잘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현우 코치님의 발언, 그냥 세게 던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선수들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강한 공을 던지고 멀리 치고 이런 거. 히어로즈의 손혁 감독이 저 이제 사적으로 만났을 때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변화구는 빠른 공을 못 던지는 투수들이 궁리를 해내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빠른 공.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하는 거죠.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이 성공하는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유희관 선수나 뭐 허윤동 선수는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라고 말해야지
야 저거 봐 저거 따라 해봐라고 하면 정말 리그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선수를 하라는 건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발언인데 발언을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변화구도 이 감각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거 저는 변화구 못 던져요. 맨날 변화구 알려줘도 못 던지겠더라고. 저는 감각이 부족해. 이런 장기술이지. 근데 예전에 유현진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구대선 선수 선배가 야 서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아, 네 선배님. 그냥 바로 게임에 써먹었대. 커브 직구 던지던 유현진이 이거 하나 장착하고 나서 우리나라 신인 때도 잡아먹었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감각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 변화구가. 근데 이제 직구가 안 되니까 변화구를 개발해 해가지고 강제로 변화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팔스윙 자체를 배려놓는다는 거지. 직구 강하게 던지는, 그러니까 애매한 선수들을 자꾸 변화구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130 던지는 투수를 135를 그냥 내가 원하는 데다가 또 뽑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히려 더 게임에 써먹기 좋아요. 우리나라 아마추어 제가 요새 중계를 보니까 타자들이 반응이 잘 안 되더라고. 130도 잘 막 파울 치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러면 투수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삼성을 보면서 그냥 괜히 기분이 좋고 막 이 싱싱하게 던지고 막 140배 변하고 슬라이더 던지는 이런 투수들 보면서 그냥 좋더라고요. 타자 압도하는 모습이. 저는 그 기사 보고 또 그 정윤호 코치가 그 야구에 산다 정우영 아나운서랑 이성훈 기자님 그 인터뷰 하신 내용도 보고 또 삼성 또 프런트 쪽에 또 여쭤보고 뭐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이거는 진짜 되게 탐구할 만한 영역이 많은 것 같아. 이건 진짜 투수 코치님들이 뭐 타격도 마찬가지니까 이 코치님들이 한번 요거를 같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그런 어떤 생각의 작은 차이가 이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과연 선수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을 것 같거든. 저는 그 정현호 코치가 야구의 산다에 나와서 하는 거를 라이브로 들었는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정말 되게 정말 전국구 맛집의 주인이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다. 비법을 다 알려주고 이거 비법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나 못 따라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 얘기를 다른 사람이 선수들에게 했다고 하면 선수들이 잘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건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현우 귀니까 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오냐? 네. 예전에 유명하죠. 유명한 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코치. 그러니까 잘 받아들인 게 아닌가. 무조건 세게 던지라고 하면 보통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플 수 있다고. 분명히 그 안에 디테일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쵸. 말은 그렇게 심플하게, 저도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온 거 그냥 부셔라. 근데 그 안에 디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수들한테 이제 분명히 원래 좋은 선수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뭐 프로에 있을 정도면 뭐 원래 좋은 투수들인데 그거에서 이제 뭔가 그걸 쉽게 풀어주는 그 정현호 코치님의 능력이었겠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척 그냥 세게 던지면 된다. 네. 그 디테일 알고 싶네. 사실 뭐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드라이브 라인, 시애틀에 있는 미국의 야구 아카데미, 뭐 많은 프로야구 선수들도 와서 훈련하고 데이터 기반 훈련에 거의 성지라고 하는, 이번에 롯데자이언츠에서도 이용훈 코치님이랑 윤성빈 선수, 뭐 최하늘 선수 이렇게 가서 훈련을 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라인의 철학도 되게 단순해요. 데이터 기반에서 훈련을 하되 일단 인텐션이 중요하다. 선수의 의도. 세게, 강하게. 네. 거기 가서 이제 구속 향상된 투수들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다 거기서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세게 던지고 세게 치는 훈련. 세게 던지고 세게 치는 것도 훈련의 결과다. 이게 뭐 메카닉이 좋아져서 뭐 체격이 커진다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빨라지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타격 기술 향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정확하고 강하게 때리는 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피칭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타자들이 엄청 성장해. 계속 성장해. 그냥 이게 뭐 어디까지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잘 친다 이런 선수들. 근데 이제 투수들은 제가 봤을 때 저는 투수를 안 해서 솔직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뭔가 막 눈에 띄게 막 우아우아하는 투수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데. 근데 뭐 요즘 어린 선수들 뭐 아카데미도 다니면서 뭔가 이 역학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저 어렸을 때 투수들은 사실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정우영이라든지 어린 투수들, 뭐 이민호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약간 좀 그래도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막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150 던지던 투수들하고 좀 다르게. 예. 앞으로 뭐 우리 야구도 우리 10년 후면 투수들 막 150 투수를 그냥 즐비하지 않을까. 160 선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160.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수들이 결국은 이제 강한 공을 던지려면 세게 던지고 강하게 던지려는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깨는 소모품이고 팔꿈치는 소모품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스로잉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도구, 그렇죠. 도구의 중요성이죠. 이게 타자들은 솔직히 연습량으로 운동이 되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자는 좀 많이 쳐야 된다는 사실, 그거는 맞아요.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경험치가 많을수록 좋아요, 타자는. 근데 투수는 상대적으로 경험치를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소모되잖아. 그래서 저는 그 던지는 걸 대체할 만한 운동? 저는 이걸 참 중요시 여겨요. 저는 제가 만약 투수 코치라면 참 그런 드릴을 많이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도구를 사용한. 자, 이거는 이제 눈을 향상시키는 이제 벡터볼인데, 이거와 비슷하게 뭐 웨이티드 볼 드릴이죠. 이 회전을, 이제 꼬임과 회전을 극대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웨이티드 볼도 있을 거고, 이제 우리 야구, 우리 협동조합에서 하는 이제 J밴드 어디 있어? 아무튼 J밴드, J밴드 같은 훈련, 이 J밴드로 이 스로잉을 이렇게 하면 저항이 생겨서 이게 딱 이게 이해하기 참 좋거든요. 참 이거를 매일 한다고 하면 선수들이 팔스윙이 안 좋아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무조건 던지면서 배워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충분히 드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저번에 이름 어려워. 이름 어려워요. 클린프에고. 클린프에고. 네, 클린프에고 같은 이런 장비들. 예,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 선수들의 팔을 혹사시키지 않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협동조합에서 J밴드 하거든요. 지금 없어서 지금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예, J밴드 원하시면 협동조합 가입하시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최근에 모 구단에서 단체 구입 문의가 들어왔어. 봤죠? 이게 우리 클래스입니다. 구단에, 프로야구에서 요청하는. 지금 네. 우리 활동자 대표님께서 보통 저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단체 주문 문의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약간 좀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렸어요. 분명히 이게 J밴드 이거 별거 아닌데 필요해요. 진짜로 이거 필요합니다. 이 나중에 기회 되면 J밴드 드릴에 대한 이런 영상도 해가지고 J밴드 우리 협동조합 가입하신 분들 J밴드 사시면 그냥 그 영상 보고 따라해도 뭐 레슨 받을 거 뭐 있어. J밴드는 조합에 가입하시면 뭐 11,000원 할인이니까 와, 거의 후려치네. 원가네. 아마존에서 지금 40달러에 팔더라고. 그거 우리가 사면 얼마입니까? 우리 일반 판매 가격은 55,000원인데 네. 그것도 사실 거의 직구 가격이지. 여기 그 J밴드 만드신 앨런 지거 선생님이랑 인연이 좀 오래돼서 좀 저렴하게 주시는. 엘렌 누구요? 지거. 지거 형님한테 이게 친분이 있으시대 또.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아마존 직구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엄청 귀찮아요. 그리고 솔직히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굳은 일을 해주는데 싸게 준다. 이거는 솔직히 서비스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서비스야. 솔직히 우리가 더 후려쳐도 되는데 진짜 순전히 진짜 아마유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 코치님 야, 홈쇼핑 좋아요. 우리하고 홈쇼핑. 야, 밑에 그 넣어야 깔아주세요. 밑에 딱 넣어야지. 네, 지금, 이거 솔직히 전화로 신청하시면 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자본주의에서 저는 솔직히 이런 서비스 안 해요. 제가 레슨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서비스 안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협동조합은 합니다. 가입하시고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제이밴드 앞으로 뭐 더 많은 좋은 거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 이제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아마존 뭐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가입하시고 싼 가격에 구입하세요. 근데 진짜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연습 도구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제이밴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선수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이밴드 저는 웨이티드 볼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선수한테 필요하다고 제가 단언을 하는 게 팔스윙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웨이티드 볼 드릴로 이 팔스윙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입스, 조던 약간 이런 송구가 안 좋았던 선수를 한 3명 정도를 이거를 애들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뭐 대단하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매뉴얼대로만 했어. 애들한테 그냥 매뉴얼대로만 시켰고 이걸 꾸준히 한 3달 정도 하니까 애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팔스윙이 좋아지고 오히려 공을 세게 던지고 애가 이제 오히려 세게 던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 정확하게 던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아닌. 저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야구 시킬 거면 가입하세요. 네, 그리고 싸게 구입하세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은 자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이제 작년 건데 지금 이제 올해 거를 지금 제작에 들어갔고 이제 올해는 이런 잡지 형식도 있겠지만 영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하부연님들의 경험, 뭐 실제 경험이죠. 우리는 위로라고 혹은 우리는 응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수에게는 상처가 됐던 이야기들, 그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우리한테? 그렇지. 응?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세호처럼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저는 사실 제 기억에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때 제가 투수, 진짜 야구 같이 시작해서 제가 조금 어깨가 좋으니까 투수를 시작했는데 마운드에 올라갔어요. 중학교 형들이랑 게임을 했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야구를 시작해서 중학교랑 연습 게임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형들이랑 제가 투수 딱 올라가서 던지는데 형들이 그냥 다 받아치는 거예요, 제 거를. 그래서 마운드에서 제가 막 울었어요. 이렇게 막 훌쩍훌쩍 하면서 또 마저 막 던졌어요. 막 훌쩍훌쩍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딱 관중석에서 아직도 저는 그 이미지가 생생해. 아버지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남자답게 던져! 하면서 막 그렇게 같으면 나와! 막 이렇게 남자지. 약간 우리 아빠는 그냥 착각한 거지. 그렇게 남자다움을 뭔가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 마운드에서. 아직도 저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그때 이후로 투수를 바로 접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때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대표하는 투수가 돼 있을 수도 있어. 저 엄청 유연하고 고관절, 제가 우리나라에서 고관절 유연한 걸로 거의 탑 클래스거든요. 저는 좋은 투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때문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이제 학부형님들이 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요번에는 실수해도 괜찮아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게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미국에도 이렇게 알려서 이제 전반적인 세계 야구에 이바지하는 이런 움직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좀 얘기를 해줄 분들을 모십니다. 예, 좀 와주세요.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게 또 굉장히 쑥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참여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한테도 삶에도 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자녀가 운동하는 걸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좀 나눠주시고 하는 게 이후에 어떤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저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다 풀려고 하니까. 네. 많겠지. 네. 응? 현일이가 저한테 뭐 따로 막 눈빛 주더라고. 네, 아무튼 실수해도 괜찮아. 자, 와서 이제 본인의 실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학부형들을 모십니다. 네. 우리 부모들부터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하면 선수들도 실수 안 한 것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삼진 먹고 다음 타석에 홈런 날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 거죠. 네. 네. 오늘의 주제였죠. 변명하지 않는. 네, 딱 앞으로 그런 우리가 그런 움직임으로 더 멋있는 야구 선수들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김지호 캐스터 없이 또 혼자 마감을 하네. 우리 야구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김지호를 엠스플로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